먼저 짠. 네, 건배, 짠. 건배. 반가워요. 아마레또예요, 아마레또. 언더락스. 가족들하고 전화 좀 하셨어요? 평소에는 시차 때문에 친정 엄마랑 전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전화를 자주 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은 사망자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엄마는 너는 선진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냐.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9%, 2,000명을 넘긴 지가 며칠이 지났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가족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주주 전쯤에 제 회사에 이태리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막 오더니 도대체 너네 나라 사람들은 뭘 하는데 완치가 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수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 패턴이 되게 비슷했는데 한국이 사망률이 1% 이하일 때 벌써 이태리는 10%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 그래프는 4월 14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인용되었던 그래프인데요. 일주일 평균 사망자 수 증가 추세를 나라별이 아닌 타격을 많이 받은 도시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대구와 이태리의 롬바르디, 큰 차이점이 보이시죠? 얘기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왜 동양의 이태리다 막 성격도 그렇고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 확진자가 또 확확 늘어나긴 하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 다른 점은 한국은 검사를 되게 일찍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검사도 빨리 하지만 검사하는 그 순간부터 의료진들이 다 붙어가지고 바로 케어를 시작해 주는데 검사도 잘 못했을 뿐더러 검사를 하고도 만약에 경증이면 집에 가서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꼭 중증이고 정말 심해야지만 병원 치료를 해줬잖아요. 제 때에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경증은 아예 테스트도 안 해주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프랑스도 프랑스 그러니까 지금 사망률 높은 나라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안 해. 그리고 중증일 때만 테스트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중증이어서 늦었죠. 너무 늦었고 투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거리에 돌아다녔고 맞아요. 놀랐고 사실 유럽은 한국보다 시간이 더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뭐 2월 말 이때잖아요, 사실은. 2달 동안.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 중국에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이건 우리한테 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시뮬레이션 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올 거다. 그리고 이 약이 없는 이 병은 막을 수가 없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래서 우린 못 막는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빨리 포기. 집단 면역, 우리 다 걸리면 다 괜찮아져, 이거. 네, 그래서 초반에 그 정부 문서가 미안해요. 정부 문서가 릭이 뭐죠? 유출됐어요. 유출. 다시. 여러분, 초반에 외국에 오래 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한국말도 기억 잘 안 나고. 초반에 그 유출이 되는 문서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영국의 인구가 얼마고 보통 이런 감염병이 생기면 인구의 몇 %가 감염이 되고 그중에 아마 사망률이 이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몇 명이 죽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뭐 몇 가지 준비는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반에 이 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 이거 보통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만 열심히 고민을 한 거예요. 이태리가 터지기 전에 이미 영국에는 그 사망자가 최대 50만 명.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아마 사망자가 약 50만 명까지 나오고 그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고민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책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정책인 거죠. 이렇게 병이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영국의 약 7천만 인구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50만 명 정도가 죽을 건데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해가지고 그거를 2만 명 정도로 줄이면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라고 정부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
배경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자원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찾아보니까 그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영국이 한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영국의 로고가 Stay Home, Protect NHS, Save Lives거든요. 가능한 한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몰리는 걸 막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한국은 병상이 1000명당 병상 12개가 넘는데 영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이 2.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아픈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조금만 아픈 사람들이 다 오면 지금 현재 의료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많이 아픈 사람부터 오고 우한의 데이터에 따르면 감염된 사람의 대다수는 80%는 경증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버텨봐라. 이제 마스크를 좀 쓰나요? 처음에는 네덜란드는 아직까지도 저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부에서도 마스크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전체적으로 쓰는 걸 권장한다거나 국가에서 나서서 공적 마스크 같은 거 나눠준다거나 이런 것도 여기는 전혀 없고 지금 이제 한인회를 통해서 마스크를 공동구매 해보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써라 그런 메시지가 권장하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자체 단위에서 3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그거를 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벌금을 매기는. 그리고 파리시에서는 마스크 1000마스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1000마스크예요. 절대 뭐 무슨 의료 마스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왜냐면 없어서 의료 그런 거죠. 마스크는 없어요. 의료진들한테도 부족해서 지금 프랑스의 의료진 사망자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간호사들, 뭐 의사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쓸 마스크가 아니라 1000마스크를 파리에서도 시민들한테 나눠준다 그러고 저희 동네는 마스크가 역시나 없기 때문에 기부를 받아요. 기부를 받는 게 고무줄 그리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 눈물이 나면서 제가 사는 곳은 26개 주 중에 확진자가 가장 많고 사망률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써라 이런 말은 없는데 시내에서는 현지인들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초반에는 진짜 그 WHO 거기 권고 기준을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안 쓰면 효과가 없으니까 아픈 사람만 써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확진자일 경우에도 이 증상이 없을 수가 있는 경우 수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보다는 내가 혹시 증상이 없는 감염자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자 이런 취지로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락다운 되고 나서 만날 사람들이 주로 배달원들이거든요. 슈퍼 배달 아저씨 아니면 아마존 배달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많이 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이 쓰고 오시고 이제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갈 때 보면 아파트에 이제 주민들도 좀 쓴 사람들 보이고 그래요. 이제 우리 락다운 된 지 4주 된 거죠? 네. 4주 동안 제가 집을 나간 적이 없어서 바깥을 사실은 못 봐서요. 바깥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거리 가끔 나오면 이제 뭐 한두 명 써 있고 뭐 이 정도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유로뉴스 뭐 이런 데나 CNN 같은 데 보면 묶어서 고무줄이랑 뭐 아니면 신발끈 같은 거 묶어서 할 수 있다 막 이런 정말 뉴스 꼭지인데요. 진짜 얼마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서야 마스크 얘기하면서 이런 뉴스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도 제가 느낀 거는 이제서야라도 왜 이렇게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권들은 이렇게 진압이 되어 갈까? 그래, 마스크를 써서 일 거야라는 거를 이제서야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뉴스가 많이 나갔었는데 초반에 이제 중국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는데 그게 이제 적격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액 다 돌려보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급하게 써야 될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덜란드 안에 있는 뭐 필립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손 소독제도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다 품절이 된 것 같아요. 맥주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럼 우리 맥주 알코올을 가지고 이제 지금 손 소독제를 만들어 보자, 이제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손소독제는 프랑스부터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손소 용액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팔고, 그리고 파리의 약국들한테 이제 허가를 줬대요.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약국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조해서 약국, 왜냐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손소독제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유럽이 핸드메이드로 가네요, 지금. 우리 BBC의 뉴스 2차 나올 산업혁명의 이 위세는 어디에 가고, 다 그러니까 간에 소금 미팅 받고, 어, 만들고. 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소독제 알코올 사서 아까 BBC 뉴스를 봤더니 요즘에 그렇게 눈이 다쳐서 온 사람들이 많대요. 병원에 DIY 집에서 세상에. 막 정원하고 뭐 세상에. 만들기 이런 거 하다가 눈에 되게 시리어스한 그런 부상을 입고 상상이 돼. 늘었대요.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진짜 충격적이다. 그죠. 우리가 웃프다고 하지 이럴 때 진짜. 근데 그러니까. 손소독제 저희도 처음에 되게 없다가 요즘에 다시 손소독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손소독제를 보는 건 그 슈퍼마켓 가면 거기서 바로 손소독제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때 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래도 가게마다 가면 그건 다 있으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은 못 구해서, 저도 사실 그 락다운 되기 바로 전날 에탄올 누가 너 지금도 안 샀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손소독제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느낀 건데 매년 한국에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한국 정말 좋아진다, 좋아진다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의 그 앞에 있는 것 아닌가. 뭐 경제 지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가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게 앞으로는 정말 큰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맞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뉜다고 하잖아요. 패러다임이 진짜. 완전 네. 바뀐 것 같고, 음. 한국이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한국처럼 온라인 속도나 이런 인터넷 속도나 이런 기반들이 되어 있는 나라가 유럽에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유럽에서 산지 8년, 9년째가 되어 가서 올해 네덜란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귀찮은 이유들도 있고 해서 신청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영주권만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바꾸지 않은 거를 이게 지금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뉴스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이틀 전쯤 네덜란드에서도 확진자 동선에 관련된 앱을 이제서야 시도하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왕좌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기분 나빴던 거는 그 앱을 사실은 사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뭐 독일에서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 왜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오나 해서 다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썼다고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